번째 질문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해외 고객사하고 이게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사실 그게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은데 이렇게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이메일로 소통을 많이 하는지 뭐 그것도 아니면 그냥 사고 났을 때만 전화로 소통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왔네요. 업계 담당자마다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메일 소통이 편하다라고 하는 담당자는 이메일로 많이 소통할 수 있고 전화 소통이 편하다라고 하는 담당자는 전화 소통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고 난 경우에는 전화 소통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사고가 나거나 이제 혹은 문제가 있을 때는 전화로 소통하는 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보다 훨씬 커뮤니케이션이 빠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 소통을 선호하시는 담당자들도 충분히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전화 소통만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남기지 않아서 추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메일로만 소통할 경우에는 이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이언트사와 이제 시차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막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전화 통화하고 그래요?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화상 미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퇴근했다가 집에서 화상 전화 또는 이제 유선 전화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석유화학 트렌드 중에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공급하고 있던 가솔린 그리고 디젤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이제 전망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석유화학 업계가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석유화학 업계에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유소들, 알짜 배기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의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들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인데, 이거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석유화학 기업을 제대로 알고 싶은데 찾을 곳이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알겠는데 그 제품이 쓰이는 곳이나 고객사를 알아야지 내가 더 이해하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데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제품들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기업에서 이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느 고객들이 주로 구입하는지를 확인하려면은 가장 먼저 기업의 홈페이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업의 사업 보고서 혹은 지속 가능 경영 리포트 등들을 참고하면은 관련 정보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토대로 그 검색을 한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기업의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까지 자세히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학습했는 그러한 그 제품의 용도 그리고 판매처들이 충분히 이제 면접에서 어필이 될 수 있지만은 본인이 실제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 해당 제품을 영업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나치게 이제 디테일한 정보를 학습하느라 기업의 업계 트렌드 등을 놓친다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감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자면은 거기까지는 알지 말아라. 차라리 실속만 좀 아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럼 또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또 이게 말씀하신 게 또 이제 또 다음 질문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석유화학 제품을 이해하려면 공정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문과생입니다. 이 공정 흐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또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것보다는 해당 기업이 차세대에 어떠한 먹거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지 등등을 좀 캐치하는 것, 그리고 업계 트렌드에서 해당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문과생 지원자가 석유화학계에서 이제 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공정 흐름에 대해서는 입사 초기에 그 정말 열이 나도록 암기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석유화학 기업을 본인이 준비하실 때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셨는지, 뭐 기업을 조사하거나 이런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석유화학 기업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석유화학 업계를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석유화학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그러한 트렌드 속에서 해당 기업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다 보면은 한 개의 기업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석유화학 기업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이제 석유화학 기업을 지원하고 각 석유화학 기업의 면접에서 충분히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필한다면은 면접에서 충분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석유화학 기업의 지식 딱 몇 가지만 이거 정도는 찾아봐라. 내가 답은 안 해도 돼. 이건 좀 찾아봐야 된다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업에 대한 지식보다는
그 최근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로 인해서 어떠한 파급 효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어떠한 국가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까지는 꼼꼼히 찾아보지 않는 지원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지원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 뉴스와 그리고 해당 소식들이 그 기업의 미래 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한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고민해 본다면은 충분히 그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이런 정보들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직자 분들은 네네. 이 정보들을 빨리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수집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저희 일반 취준생들이나 일반 사람들처럼 신문 보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신문은 일단 보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시장 경영 조사 기관 그런 곳들에서 발행하는 리포트들도 꾸준히 받아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그 경쟁사들 혹은 이제 협력사들로부터 관련 그 소식이나 정보가 있을 때 이를 빨리 이제 직접적으로 공유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보다는 훨씬 더 정보들 빠르게 그리고 많이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입니다. 이 글로벌 또 이슈랑 또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 글로벌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고금리, 러시아 전쟁에 이 이슈들을 보면 위협이 되겠지만 기회 요인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 석유화 업계의 위험 요인 말고 기회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기회 요소가 있으니까 계속 뭔가 이제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겠죠? 네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의 순이익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기존의 영업 추세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고 이 때문에 경영진들의 미래 먹거리 투자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얘기했던 1차 산업에서 2차, 3차로의 그 이제 제품의 성장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이 그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좀 가시적으로 뭔가 좀 결과물이 나오고 있나요? 최근 이제 정부에서 그 수소 컨소시엄이라는 거를 이제 결성을 했어요. 수소 컨소시엄. 네네. 여기에 이제 다양한 대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각각 이제 뭐 수소차 배터리 그리고 수소 원료 공급 그리고 수소의 이제 그 암모니아를 통한 이제 효율적인 운송 등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협력을 하고 또 이러한 이제 수소 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수소가 단순히 이제 버려지는 연료였다고 하면은 이 수소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 투자를 점차 활성화시키고 빠르게 이러한 수소 등과 같은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컨소시엄에 조사해 보는 것도 그러면은 이번 채용에 조금 하나의 또 경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다만 이제 본인이 조사하고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이 그러한 수소 컨소시엄에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연결도 되어 있는지 그렇죠. 확인해봐라. 공정 내에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영업 직군의 경우 단가 설정도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이제 그 직급이 되었을 때 혹은 역량이 되었을 때 가능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는 그 입사 후에 물류, 무역 그리고 그 화학 개통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교육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바로 단가 설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생산이 되었을 때 재고 관리 그리고 영업 계약 체결, 수출까지 이르는 모든 공정에 걸쳐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충분히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히 단가 설정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될 예정인 제품 그리고 해당 제품의 판매 전략 등을 세워서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일간, 주간, 월간 그리고 분기별 보고를 하면서 본인의 영업 실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석유화학업계에서 영업 직군으로 근무하게 된다면은 금방 영업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업무 강도 그리고 그러한 이제 업무 역할의 책임,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소중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이제 질문들을 굉장히 딥하게 또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은 저희 PD님이 정리하는데도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제가 또 몇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이 석유화 업계에 대해서 로열티를 이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또 그런 로열티가 좀 더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이걸 보고 있는 이제 뒷등인 분들에게 여기 들어오면은 업계 초봉이 이 정도는 된다. 월급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라는 걸 좀 살짝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IT가 최근 이제 연봉이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IT나 반도체에서 그 뭐 성과급을 제외한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말하면 헷갈립니다. 구체적으로 앞자리 연봉 숫자 몇인지 요거까지 말씀해 주시면은. 화학업계는 전반적으로 최소 5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최소 5. 네. 최소 5요. 야, 그럼 일단 월급도 최소 4로 시작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세전으로 따지면 굉장합니다. 네. 국가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워라밸에 대한 질문을 또 빼놓을 수 없어요. 실제 워라밸을 좀 많이 업계에서 존중해주는 편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재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사원 각각의 그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도 이제 본인이 그 충분히 준수한다면은 업무를 성실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터치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고, 마찬가지로 회식도 그렇게 뭐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업무를 충분히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그리고 재고 관리 혹은 이제 매출 영업 이익 창출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분에 대한 이제 책임은 충분히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두루뭉실하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야근을 많이 강요합니까? 입사하고 나서 야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네네. 뭔가 약간 어쨌든 자발적으로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아무래도 근무하기 굉장히 편하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석유업계 현직자님께서 방문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다양하고 또 유익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출연해 주실 거죠? 이번에 시청률이 잘 나오면은 시청률이 잘 나오면 어려울 것 같은데. 저기 다음번에 승진하시면 또 한번 오시는 걸로 하시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